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부분은 당일 추이 선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추이를 보시면은 오늘 외인은 계속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됐어요. 오전에는 좀 약한 흐름이었다가, 그죠? 오전에는 약한 흐름이었다가 오후까지 이렇게 땡기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오전에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해줬다가 오후에 약간 드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그렇게 선물 계약은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막판에 금융투자하고 투시는 서로 포지션을 좀 교체하는 흐름에서 금융투자는 매도였다가 매수로 돌았고요. 투시는 매수였다가 매도로 돌았습니다. 현물 보겠습니다. 현물을 보는데 오늘은 금액으로 봐야죠. 오늘은 보시면은 외인만 샀어요. 외인만 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매도.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일단 만기 포지션에 따라서 저들이 현물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인은 일단 매수,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은 전부 매도.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오늘은 개인,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 투시는 뭐 양시장 모두 매도해주는 흐름을 보였네요. 차트를 보신다면 일단 오늘은 특징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먼저 볼 건데 외인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추세에도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샀다가 하루 팔고 며칠 샀다가 하루 팔고 요거 박스를 지금 못 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개인은 뭐 삼성전자를 계속 패대기 쳐서 그냥 매도만 하고 있고요. 외인은 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는 못 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인의 수급, 기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요걸 확대해서 보면 외인의 수급은 이렇게 우상향이 아직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좀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그죠? 우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나름 이런 식으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불만인 거는 기간이 같이 안 받쳐주더라. 기간이 좀 같이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야 좀 세게 올라갈 텐데. 근데 긍정적인 건 뭐 외인이 사고 있다. 외인만 사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죠? 외인만 사도 이런 구간에서 외인만 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외인의 수급을 잘 보세요. 삼성전자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 강하게는 못 가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외인이 사고 일단 바닥에서 사고 돌파될 때 기관이 물량 추가해주면 가는 겁니다, 원래. 그쵸? 외인만 사고 가는 거는 일단 좀 한계가 있고요. 거기서 기관이 같이 도와준다 그러면 더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외인이 사고 있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우상향.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이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 흐름에서 뭐 45,500원, 뭐 45,000원, 45,500원 요 정도 가격대인데 요거만 안 깨지면 여러분들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 가격대에서 45,000원 이탈 컷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는 외국인 또 계속 사고 있어요. 기간만 3거래일째 매도, 지금 기간이 꺾이고 있죠. 요게 좀 찝찝한데 요게, 그죠? 네, 외인은 계속 사주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이런 최소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평이 깨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죠? 근데 그 가격대가 약간 보면 요 가격대네요. 76,000원 정도, 75,800원, 76,000원 정도니까 그게 안 깨지면 들고 가 보시고, 조정시에 사시고 싶은 분은 73,000원 초반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급하게 위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로는 한진 관련주, 그죠? 한진 15% 상승, 그죠? 그리고 한진칼, 그죠? 한진칼도 상승. 대한항공은 올랐다가 밀리고, 한진칼, 그리고 뭐 한진 우선주, 한진칼 우선주 이런 종목들 다 상승,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참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은 냉정합니다. 조영호 회장이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린과 동시에 아침에 시가상으로도 바로, 그죠? 바로 떠가지고
뭐 20% 한진칼 우선주는 20% 가까이 아침부터 떠서 나왔고, 한진칼도 아침 시가에 뭐 13%가량 떠서 나왔었는데, 참 회장이 타개하고 나서 오히려 경영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부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 시장의 판단이 이렇게 종목들, 관련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진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고점인 32,500원 정도 부분, 그리고 33,000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뭐 거래량, 물량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지금 장대봉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에서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규로 사는 거는 뭐 조정이 들어와서 28,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사셨으면 좋은데, 사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28,000원이라는 얘기는 이 가격대입니다. 28,500원에서 28,000원. 거기 오면 사보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신규,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 고점까지 한번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버텨보십시오. 최소한 32,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흐름으로 보이니까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참 무섭죠? 회장이 타개해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회장이 전적으로 잘하고 괜찮게 경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너 리스크 때문에 빠졌을 텐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대한항공, 한진칼 뭐 관련된 한진그룹은 오히려 뭐다?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오너 프리미엄, 오너가 빠짐으로 인해서 오너 프리미엄이 생겨가지고 더 잘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이제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볼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외인 기관이 강력하게 좀 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죠. 짧게 67,5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인데, 오늘 깨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N자로 재차 돌파되려고 하는 흐름이다. 7만원만 종가상으로 넘어가 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죠? 다행히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고 외인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준은 67,500원이고요. 7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조정 시에 67,500원 컷 잡고 계속 눌림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한 번에 잡는 것보다, 그죠? 조금씩 야금야금, 그 대신 컷이 짧아요. 네, 그렇죠. 역배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단 물량은 7만원 돌파 이후에 조정 시에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은 신라젠인데, 얘는 이제 맛이 갔어요. 그죠? 외인이 좀 사긴 했지만 기간이 패대기를 쳤기 때문에 맛이 갔고, 얘는 맛 가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기준은 지난번 양봉의 밑꼬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63,600원이죠. 63,600원 깨지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럼 점점 뭐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안 좋은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채널상으로도. 그죠? 두들겨 맞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깨지면 그냥 나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가 오늘 좀 강했어요. 나름 2% 정도 2%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바이로메드는 28만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외인이 좀 사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얘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삼각 조금 보면 저가가 낮죠. 이게 26만 5천원, 26만 3,400원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쐐기가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28만원이 돌파가 되면 이거 상승이죠. 상승. 그러니까 28만원 돌파될 때 바이로메드는 물량 같이 실으시면 됩니다. 28만원 넘어갈 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하락 세기는 상승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8만원 넘어갈 때 물량 실으세요. 미리 잡는 건 좀 비추. 28만원 넘어갈 때 그때, 그리고 넘어간 이후에 조정에 잡는 것도 좋고 넘어갈 때 잡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시장 한번 보죠. 특징주, 오늘의 특징주는 한진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가 1143원, 네, 1143원 80전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찝찝하긴 해요. 1140원을 넘는다라는 건 그렇게 해피한 흐름이 아닌데, 그죠? 1140원을 넘으면 뭐다?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외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올라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쌍봉 1145원까지 한번 가긴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그죠?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가거나 하면서 같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며칠 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다. 주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이게 또 횡보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박스라든가 1110원에서부터 1140원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박스인데 이게 여기서 또 레벨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되면 그죠? 돌파되면 뭐 1160원, 뭐 1170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상하게 움직이긴 한다. 단 아직까지 외인이 현물을 던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시적인 수도 있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자. 판단 유보.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단 꼭대기에서 또 두들겨 맞았고 일단 못 넘었죠. 290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또 쓰리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밑꼬리가 좀 달려서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이제 5위편까지 깨지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올라왔다가 쓰리봉 넘어가려고 하다가 삼각 깨지면서 하라. 그죠? 재차 삼각 이 바닥에서 또 만들어져 갖고 돌파되려고 했는데 또 5위편 깨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80까지도 조정은 가능하다. 단 이번 주는 뭐 만기주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기 시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재차 땡길 여지가 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쪽 방에 나온다고 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계속 간다 한쪽으로. 이건 조금 아직은 조건이 아니다. 며칠 좀 더 지켜보자. 일단은 그죠? 이런 변곡에서 쌍봉 맞고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삼각이 돌파됐다든가 그죠? 그 다음 변곡이 또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 변곡 이후에 이렇게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일단은 290 저항 맞은 건 맞습니다. 팩트는 290 저항. 그럼 조정 시에 그럼 전략은 뭐 현재로서는 280이에요. 280이 깨지기 전까지는 중심 가격대인데 조정 시에 일단은 매수를 해야 돼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렇게 대응을 해 보십시오. 왜냐면 현물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쪽 한번 해 보시고요. 코스피 200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오늘 2210 했는데 오늘 장중 저가는 2202였죠? 2200은 어떻게든 지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200이 깨진다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2175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예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또 만기 때까지 혹시나 조정이 들어와도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2175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또 나가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2175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반등이 한번 나온 이후로 쉬고는 있죠. 쉬고는 있는데 뭐 꾸준히 찌걱찌걱 올라오곤 있다. 근데 뭐다? 여기가 지금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부분이 조금 신라젠은 이미 좀 약세고 셀트리온이 올라오긴 했는데 강력하게 관찰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를 그죠? 그래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760이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찰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번에 꺾이면 뭐 헤드앤숄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헤드앤숄더에서 하락으로 다시 꺾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선물 좀 보죠. 여기 투자 정보가 있는데 일부러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한번 띄워놔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보시면 실업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실업률 그리고 여기 비농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을 그냥 비농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뭐 민간 부분 고용자 수 변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하고 비농 부분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이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를 해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 비농 같은 경우에도 고용자 수 변동이 예상치보다 높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좋은 상태고 실업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예상치에 부합해서 있는 상태고 뭐 요거 잠깐 내리고 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낮잖아요. 낮다가 역대 최저치 하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턴을 하는 자리.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장이 좀 꺾일 여지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계속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비농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장 S&P 보면 금요일날도 이렇게 보시면 발표 이후에도 그쵸? 발표 때도 그렇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금요일날 여기 발표할 때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새벽까지.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조정이 살짝 들어온 건데 이건 오늘 얘기고
저돌 기준으로는 야간장. 이렇게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를 조정해야 되고, 그죠? 매수를 이렇게 조정 준다 그러면 2850까지 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쌤 이렇게 가다가 깨지면 어떡해요? 깨지면 바로 깨지지 않는다 그래야지. 옆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라운드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깨진다 하더라도 조금 올라올 겁니다. 그럼 2800까지 찍었다가도 이렇게 씩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850 기준으로 보셔서 되도록이면 매수 흐름으로 보시고, 뭐 제가 시장을 핸들링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체라면 더 좀 이왕에 돈 쓰는 거 땡겨서 2947 넘어서, 예, 개인들 역대 최고 뭐 해갖고 꼬시겠어요. 그쵸? 뭐 연중 최고치란 걸로도 계속 꼬시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뭐 주말 내내 그런 얘기 나오던데, 차라리 역대 최고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까지 해서 호황이구나 좋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뽕을 더 맞힌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이에 그때 물량이 개인한테 떠넘기고 조정이 들어오고 하락하는 흐름을 기대하는 거지. 아직은 아니다. 일단은 좀 더 그렇게 보자. 저 같아도 더 땡기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제가 세력이어도요. 7728이 지난번 고점인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파르요. 이게 가파르죠. 가파르면 뭐 나중에 부러질 때도 이렇게 되면 세게 한번 부러질 여지는 있어요. 기준 가격 이 추세선인데, 추세선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부러지는 가격은 이 정도 됩니다. 7480이 부러지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7480이 깨지면 매도 단타 하실 분들은 매도를 해도 되고, 뭐 장기적으로 ETF, 해외 ETF를 가가지고 인버스로 갖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깨지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깨지면 그때부터 반등에 모으는 전략으로 하시고, 컷은 전고 돌파. 그죠? 지금 부러지려고 하는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이게 경사가 높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러져 버리면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7480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보시면 되겠다. 계속 홀딩하는 기준가 들고 계신 분들은 매수 홀딩 기준가가 되겠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매도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62.5달러가 1차 목표였고 65달러가 2차 목표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65달러 어느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고를 넘어간다. 정고 부근까지 가면 오일도 65달러까지 가겠죠. 지수가 현재로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매도 아니에요. 계속 얘도 이렇게 매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로선 뭐 6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때려 죽여도 무조건 매수다. 추세는 6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60달러 깨지고 나서나 오일도 뭐 더 빠지는 하방 쪽에 인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60달러 기준으로 매도 결정하셔라. 다음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가 지금 일봉상 약간 변곡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일봉상 이렇게 살짝 보면 뭐 삼각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주봉 볼게요. 주봉으로도 이런 느낌 있죠? 주봉으로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해서 주봉상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돌파되면 위쪽으로 갈 수 있고, 깨지면 밑으로 간다. 뭐 당연히 보고 따라가야죠. 그죠? 보고 가는 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방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 깨지면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1280은 깨져야 이게 하방으로 갈 수는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은, 따라 들어갈 분들은 1280, 매수는 1320 돌파. 그럼 이 박스는요, 관망하세요. 머리 아프게 뭘. 네, 잡았다 이래저래 잘못 잡으면 머리 아프니까 관망하시고 딱 이 박스. 그죠? 박스 돌파 매수 추세로 세게 잡으실 분들, 박스 이탈 매도,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컷 짧은 자리에서 눌림의 매수 잡고 스위칭, 반등의 매도 짧게 잡고 스위칭, 이렇게 하는 전략은 가능하다. 어쨌든 컷은 짧게 잡고요. 기준가 1280, 위에는 1320, 상단은 하단은 1280. 이거 점점점 쪼여들고 있습니다. 삼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돌파되면 매수, 깨지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쵸, FOMC 회의 관련돼서 의사록 공개하고 기타 여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는 주예요. 그쵸?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회담도 하고, 우리나라 또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에 미국장 따라서 움직여요. 왜냐면 그들이 우리나라 장에서 돈을 먹기 위해서 미국장을 움직여서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 가니까.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위해서 그날 하루 미국장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진실이니까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 시장하고 오늘 해외 시장 그리고 특이 종목까지 봐드렸습니다. 뭐 매매야 지금 뭐 계속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 며칠 새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 강력하게 땡기지는 못하고 있고 조만간 방향성은 나올 건데 뭐다?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고 매수가 들어와서 한 판 정도는 더 칠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단은 매수에 물려야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기 때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매수 쪽은 당분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가격 깨지면 매도 쪽 최소한 매수는 정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강력하게 짜야 되는 구간이 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